통합진보당 당원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승리 2012년 진보의 선택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여성명부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사회를 맡은 저는 17대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구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군요. 이렇게 훌륭하신 후보님들을 모시고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 사회를 맡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결정하는 이번 선거에는 모두 23명의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일반 명부 후보자 6명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된 영상이 당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성 명부 후보자 토론입니다. 토론을 마치고 오후 5시부터는 장애인 명부 후보자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개방형 명부 후보자 토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두 번째 순서인 여성 명부 후보 토론회 모두 6명의 후보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회의원들이 되실 자격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기호 6번 나순자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나순자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9번 황선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이 출구다 기호 9번 황선입니다. 네, 그 다음은 기호 8번 오홍만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 해군기지의 종결자가 될 비례대표 후보 기호 8번 오홍만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윤금순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꼭 필요한 농민국회의원 글쎄여라 금순아 비례 후보 기호 5번 윤금순입니다. 네, 그 다음은 기호 4번 김수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기호 4번 김수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윤난실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력 있는 진보, 검증된 후보 기호 7번 윤난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후보들의 이 자리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 2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 질문 1가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으로 각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게 상대로 토론을 벌일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를 통해서 많은 당원 지지자분들이 의견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질문 중 6가지를 엄선해서 후보들에게 즉석에서 질문을 던질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토론 진행상 개별 후보자들의 특정한 질문보다는 전체 후보자들에게 던진 질문을 트위터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2분당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10분 전에 10초 전에 벨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2번 울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호 6번 나순자 후보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통합진보당 비례로 출마하면서 2번의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전당과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집단 당원 가입 운동을 결의하면서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전국 병원을 1월, 2월 2달 동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이 낮에는 바빠서 말을 건넬 시간도 없어서
밤에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단 10분 밥 먹을 시간을 보장해달라. 제발 반근무, 교대제 근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가입원서를 썼습니다. 이렇게 가입원서를 쓴 조합원이 4,500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4,500이라는 숫자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숫자보다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자기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를 내고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를 민주노총 내 모범 사례로 만들어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례로 출마하면서 서울에서 거제까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님들과 당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역에서 진보정치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 현장의 노동자들의 힘과 지역에 헌신적으로 일하는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의료를 반드시 실현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 9번 황선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이 출구다 기호 9번 황선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많은 것이 퇴보했습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호언장담하던 경제까지도 퇴보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정을 비판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기에 급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비판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압받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당장 전쟁이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위기의 한반도, 길 잃은 한국 경제, 희망을 빼앗긴 서민의 삶, 답은 평화입니다. 통일이 출구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국회와 정권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7대 전략사업과 7대 합작기업, 7대 통일복지를 777 대박전략에 담았습니다. 7대 전략사업은 전망이 밝은 남북협력사업을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는 북에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석유,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과 철도개발사업, 첨단 우주산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주도할 합작기업으로는 공사를 두고 여기에서 나온 이유는 남북 공동의 복지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새누리당조차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지 얘기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재원인데요. 세금만으로 복지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건 20세기식 발상입니다. 남북 공동으로 경제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공공의 주요한 산업을 공사로 만들어서 이것을 같이 남북 공동의 복지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보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휴전처제를 극복해서 평화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수 정치가 한미동맹에 기대서 기득권을 점유해 왔다면 진보는 새로운 남북공조에 근거해서 새로운 정치, 경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 황선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8번 오홍만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기호 8번 오홍만입니다. 저는 제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제주에서 뼈를 묻히게 될 것 같습니다. 제주는 오랜 기간 동안 본토로부터 많은 억압과 서름의 땅, 변방의 땅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60여 년 전 제주에는 4.3이라는 아주 아픈 기억과 그리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으로부터 빨갱이 소탕작전 일명, 그런 일명하에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하고 희생되어진 아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로소 6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오랜 투쟁 끝에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비로소 슬퍼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강정에서 일어나는 해군기지는 60여 년 전에 일어났던 4.3의 그 아픔을 다시 되살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제주 출신인 제가 해군기지 문제를 반드시 종결짓고자 합니다. 이제 제주의 강정 해군기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시민사회 세력과 평화활동가들과 강정 제주도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꼭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한국 사회는 이제 익숙한 격과의 결별이 필요합니다. 오랜 지난한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진보 정치의 가능성을 그동안 쌓아왔습니다. 그 가능성 위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정치,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 외연을 확장하는 진보 정당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집권 가능한 진보 정치의 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호 8번 오옥만인 제가 그 몫을 담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5번 윤근순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딸로 태어나서 30년 넘게 농민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저지 투쟁을 하면서 농민들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선 정치 세력화하고 직접 정치를 해야지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정치 세력화에 나서고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07년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는 외교부 장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청사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고 그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그의 조상들, 원주민들의 사진을 가리치며 그는 우리 조상들이고 나에게는 그 피가 흐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얼과 문화를 잇는 게 나의 차베스 정부와 나의 임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경외감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국제연대를 통해서 많은 세계의 민중 지도자들과 농민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민중과 함께 해왔습니다. 민중과 함께 민중이 나서서 정치를 바꾸고 민중이 살맛나는 정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러한 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섰습니다. 기호 5번 윤금순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김수진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후보 기호 4번 김수진입니다. 어려서 부끄러움이 많았던 제가 정치회장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조연설까지 하게 되니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대견스럽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정치를 시작하였고 정당은 유시민 대표가 시작했던 개혁당부터 지금까지 유시민 대표와 같이 해왔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한 정치 참여가 2012년에는 참여하고 행동하는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2002년에 시작했던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나 자신이 2012년에는 전문 정치인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2002년에는 정치는 말을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정치인은 국민의 고통을 느끼고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여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보의 가치와 열정 꼭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여성,
그 소외된 여성이 받는 고통을 한순간에도 잊지 않은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있는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을 전국에 홍보해서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호 7번 죄송합니다. 윤난실 후보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7번 윤난실입니다. 지난 92년 한국노동당부터 함께 걸어온 진보정당의 어제와 오늘 환희와 좌절, 이 자리에 서니까 그려집니다. 우리는 모두 어렵다고 하는 진보정당의 길을 개척해왔고 또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보 집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이런 우리의 열정이, 의지가 통합진보당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10년 노동자 농민의 정치적 동반자로 또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우리가 하려는 정치의 진정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야 합니다. 이제 수권 능력이 있다는 것, 국정 운영 능력을 갖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지난 20년 진보정당의 한 길 걸어왔습니다. 광주 지역 최초의 진보정당 의원, 광주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의 능력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진보 집권 시대로 가기 위해 다시 출발하는 이 자리, 통합진보당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진보 집권의 시대로 열겠다는 이 자리에서 실력 있는 진보, 검증된 후보 기호 7번 윤난실을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분의 말씀을 다 잘 들어보았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지 말씀이 다 너무나도 훌륭하셔서 우리 당원들께서 굉장히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창당 초기에는 10% 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정당 지지율이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닙니다. 후보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정당 투표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항선 후보부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통합진보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건 그래도 우리의 실력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통합되면 뭔가 엄청나게 큰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대에 있었던 것, 그건 당원들 안에서도 있었겠지만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저들이 통합하면 뭔가 획기적인 이런 것들을 단숨에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 갖고 저는 또 절대로 또 일희일비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방선거 때 보여줬던 모습이나 작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 보면은 그 전후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던 그런 분들, 그런 국민들의 표심이 이 표 안에서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당의 진보당 정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낮았다. 하지만 투표 결과를 딱 보면은 최하
11% 그리고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대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 간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 안에서 지지정당을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50%가 넘는 학생들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그 변화의 열망,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또 통합진보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오홍만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통합당이 통합이라는 말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통합진보당과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이 명칭 문제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우리가 통합의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 주체들이 각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정말 제대로 온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집권 가능한 정말 실력 있는 정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고 또 날로 혁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고 각각의 세 주체들 간에 각각의 단점들이 녹아내리고 장점을 서로 살릴 수 있는 이런 내면적 결합, 마음의 결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당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을 거치면서 정말 지역구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에게 그러나 정당 투표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선명한 진보 정치인 우리에게 달라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전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문화에 있어서도 좀 더 유쾌하고 발랄하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 문화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모습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윤금순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과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그리고 새진보통합연대라는 세 당이 같이 합쳐서 만든 당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경험과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그 경험과 조직 문화를 가졌던 당이들이 합쳤을 때는 가장 먼저 우선 그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도부가 그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 나가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방안으로는 함유FTA 폐기라든가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당이 유일한 우리 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 지역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그 농민의 자녀들이 도시로 유학을 가거나 또 뭐 이주해서 많이 살고 있고 친인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들이 같이 그 농민들이 발동되어서 당을 지지하면서 같이 이런 분들을 지지로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금수는 전현농 3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추대한 조직 후보입니다. 여성 농민들이 어떻게 활동에 따라서 당 지지율이 2004년, 2008년 그 농촌 지역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런 그 여성 농민들이 앞장서서 통합진보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장설 것이고요. 또 당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또 함유FTA 폐기 투쟁이라든가 강정투쟁 같은 현안 투쟁에도 또 적극적으로 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수진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의 지지율은 3월 초에 지지율이 6.2%입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달 전보다 2%가 상승된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지율이 하락한 거는 통합진보당이 구성되었을 때 통합이라는 큰 틀에 통합진보당이 들어가지 않았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각 정당이 자기들의 어떤 정책을 복지로서 이야기하는데 이 진정한 복지와 그냥 말하는 복지의 차이점을 못 느껴가지고 우리의 정책의 어떤 선명성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고, 세 번째로는 대중적인 진보 정당을 내세우면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 당의 어떤 체제 구조 자체가 대중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계속 상승되어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 명부에서 명부 득표율에 올릴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로서 계속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대표자나 활동가가 아닌 당원 전체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당 내부의 기획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현장 속에서 그 당원 같이 홍보하는 길이 제일의 길입니다. 당을 홍보하는 게 제일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난실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탄생은 사실 국민들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진보가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들 제도로,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요구였고요. 저희들 세 주체 그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 통합진보당입니다. 저는 통합의 주체였던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노동과 농민의 그 굳건한 기반, 또 통합연대가 갖고 있었던 진보의 재구성, 진보의 확장,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갖고 있었던 당원들의 자발성과 능동성,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통합진보당 안에서 온전하게 지금 버무려지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우리는 야권연대를 성사시켰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의 삶을 더 이상 피폐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는 안 된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저희가 받았고, 저희는 진정함으로 야권연대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통합진보당을 주목하고 또 지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성과 또 젊은이, 그리고 고유한 우리 기반인 노동농민에 기반한 그런 정당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순자 후보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올릴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중전이고 하나는 지상전입니다. 저희 그 중앙당 차원에서 선전, 홍보, 미디어를 강화를 해서 우리 당이 자랑하는 진보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전략공천 후보들을 알리는 데 있어서 저는 아주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정진우, 그리고 4대강을 반대하고 녹색 환경을 할 수 있는 김재남, 그리고 촛불과 한미 FTA 폐기를 할 수 있는 박원석, 세 분이 전략공천으로 추대가 됐는데 한 번도 세 분이 같이 기자회견이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안 보였고, 저는 이런 하나하나를 좀 기획해서 잘 이슈화할 수 있는 이런 공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상전인데요. 우리 통합진보당의 장점과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선거운동으로 득표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노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장애인운동, 청년, 그리고 환경운동, 통일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이런 단체들과 함께 아래로부터 연대를 하면서 각각의 요구들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협약식을 만들든 우리가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확대하면서 이런 운동 조직들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후보님들 답변을 들었습니다. 1분 30초가 매우 짧죠? 모두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실천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 당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기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는
다른 야당과 경쟁하면서 또 국민들의 지지 호소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후보들께서는 국민들에게 다른 양당이 아니라 꼭 통합진보당이 선택해야 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분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홍만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정책이 있어서 좌클릭하는 셈이죠. 그것은 지난한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꾸준히 노력해온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하고의 차별성, 다른 야당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복지 문제나 노동 문제에 있어서 그 선명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진심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정으로 이것을 혁신해가고 의제화할 수 있는 진정성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가 또 저희 진보정당이 가진 또 다른 특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왜 지지해야 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당체제로 한국 사회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정치구조, 이것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한국 정치에 진보의 바람을 기대하기는 몹시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3의 정당, 진보정당, 정책 중심의 정당을 지지해야만이 우리에게 내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정의롭고 자유로운 국가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윤금순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과 다른 정당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노동자, 농민, 서민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단지 그냥 기반하고 있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99% 서민을 위해서 거리에서 국회에서 싸우는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미 그 현실화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의제를 보더라도 이 의제를 처음에 제기했을 때는 그렇게 큰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정당들도 이제는 다 앞다투어서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서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당이 진보적인 의제들을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보적인 의제와 가치들을 제기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적 의제로 바꿔낸 것이 바로 우리 당이고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제 국민의 명령인 야권연대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그래서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은 더욱 당당하게 국민의 어떤 생활적인 요구들을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면 우리 정치가 확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당을 국민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수진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강남구 당헌협의회 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당과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 당은. 먼저 여성에 대한 배려가 다릅니다. 여성 출마자의 경비를 지원했던 당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의 현장 속에 언제나 통합진보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원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다른 당에는 혼자 해결하도록 만드는데 통합진보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정마을이나 한일병원 해고, 부당해고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 다음에 상용차 해고 노동자 문제의 투쟁이 발생되었을 때 다른 당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왔다 갑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사람들은 고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선택하십시오. 국민과 같이 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한미 FTA 문제에서 보다시피 다른 당은 그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당, 국민들이 보험과 같은 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윤난실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조선일보가 보수가 분열해서 이 민주진보 세력에게 총선 승리를 안겨주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야권 연대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의 1대1 총선 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호소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은 MB를 심판하는데 야권 단일 후보에게 주십시오. 다른 한편은 통합진보당의 교섭단체를 위해서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민주당의 갈팡질팡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 FTA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보셨습니다. 여전히 민주당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보여줬지만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확인하셨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MB와 싸우는 정당이라면 우리 통합진보당은 MB를 만든 구조, 기득권 복합체와 싸우는 정당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복지 얘기합니다. 경제민주화 얘기합니다.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말로 하는 복지, 말로 하는 경제민주화 그동안 많이 보셨습니다. 그걸 진정으로 실천할 의지가 있는 정당, 통합진보당이다. 이렇게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순자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당의 로고부터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화렵수이고 통합진보당은 상록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통합당은 표가 된다면 남의 공약까지 다 베껴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현실을 핑계 삼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한미 FTA 투쟁 과정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장애인, 여성 등등 대중운동과 튼튼하게 결합되어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투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차이가 상록수와 화렵수의 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황선 후보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 국회예요. 국회의원만 다닐 수 있는 문, 국회의원만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대 때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원내에 진출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죠.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지금 저상버스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 것이 또한 진보정당이었습니다.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눈높이죠. 물론 이런 것들을 시행한 것을 정부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눈높이를 가진 정당은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정치를 근현대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뼛속까지 친일, 친미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해왔던 것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것 때문에 바로 지금 강정 문제도 생기고 한미 FTA 문제도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강대국 앞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에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은 어디가 있을까? 그것 역시도 통합진보당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모두들 답변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이번에 선거는 야권 연대에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을 올리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이분들 우리 비례 후보님들의 말씀 들어보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전국적으로 곳곳으로 알린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개별 질문의 내용은 토론 시작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윤근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순차적으로 공약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공약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여성 정책 중 개선이 되거나 추가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로는 평화통일 분야의 남북경제협력공사입니다. 이것은 제 공약 남북농업협력기구 설치와 같이 매치되고 있는데요. 이 남북농업협력기구는 우리 한반도의 조건, 기후나 자연생태적인 조건에 맞는 작부체계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탈핵 에너지 분야의 기후정의 실현입니다. 이것은 소농이 지구를 식힌다라는 이런 농민들의 주장과 같이 그리고 모두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주장과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소농을 육성하는 육성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히 서민 농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후정의 실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우리 당이 할당제 실시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좀 형식적이고 결과만 중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과정을 중시하는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공약 중에 참여보좌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들을 젊은 여성들을 특히 미래의 정치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성을 국회 보좌관으로 쓰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직후에 강령과 당헌을 새로이 만들 예정입니다. 강령에는 당의 이념과 목표가 들어있고 당헌에는 민주주의와 각종 조직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후보께서 볼 때 새로운 강령과 당헌을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강령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서민이 직접 느낀 어식주 관련된 부분입니다. 식량 주권을 가지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농민을 보호한다든지 재벌을 해체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주거의 확대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는 강령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성 당헌에서는 제가 꼭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금 통합진보당의 여성 강령에서 여성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위원회가 부문위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의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꼭 바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더 첨부한다면은 강령의 내용에서 맞는 하부 조직의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의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무상의료 구현위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하나의 연계된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는 왜냐 그러면은 그 강령을 실현시킨다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더불어 다른 당원들이 더불어 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실현과 더불어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어야지 당의 홍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난실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은 진보의 가치를 국정에서 실현해야 하는 한편 대중성과 전문성도 겸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나 제도 혹은 법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대중성, 전문성 겸비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진보정당의 대중성은 이제 더 이상 진보가 경직되어 있지 않고 또 투쟁만 하는 진보가 아니라 사실 친근하고 따뜻한 진보라고 하는 것들을 더 잘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말고도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현장성이다. 이 말씀 더 첨언하고 싶습니다. 신용복 선생님 글씨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함께 맞는 비인데요. 이제 연대를 얘기하는 건데
다른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우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스스로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제도, 우리 이미 5대 특권 혁파하고 8대 민생과제 제시하고 100대 부문과제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재벌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이 재벌의 탐욕, 이것을 통제해내지 않으면, 규제해내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라든지 선순환 경제도 어렵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공약에는 없습니다만 역사 바로 세우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특별히 이 일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일제하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 군사독재 시절에 반인권적인 여러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방지할 건 방지하고 교육할 건 교육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나순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통합진보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 능력과 수권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이미 국정 운영 능력과 수권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4월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는 통합진보당이 된다라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러한 수권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는 진보가 성공하는 모델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무상급식과 그리고 암부터 무상의료 이런 의제들을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후로 무상의료와 그리고 무상교육까지 우리가 해내는 실현시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 지역에서 지역 그 단체장이 되었을 때 진보가 되니까 뭐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통합진보당도 구청장이나 지금 당선돼 있는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뭐가 다른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을 때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선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당 명부 투표를 올리기 위한 후보께서 총선 기간 중에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월 29일 날 북미 3차 고위급 회담의 결과가 북미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정전협정 준수 그리고 평화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요, 이번 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정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 강정에서도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헬기를 타고 그 위험한 연평도에 가서 3월은 천안함 복수의 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위기, 이 전쟁 분위기를 북미 대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계속해서 총선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속내가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을 만나면서 평화롭게 한반도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당이 누구인가, 어떤 정당인가, 전쟁, 안보 위기를 부추겨서 정치를 하는 기득권 세력과는 전혀 다른 평화 안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당의 면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에게 백방으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홍만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후보께서 보시기에 국가의 여성 정책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이명박 정부의 여성 정책 중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바람직한 여성 정책의 방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주류화에 몰두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 건물 주인으로 있는 그 건물의 룸사롱이나 유흥업소, 그리고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실태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반대 운동을 펼쳤던 성매매 관련 인권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교부세를 신청을 해야만 겨우 찔끔찔끔 내주면서 일정한 실적 보고를 또 계속하도록 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여성단체와 정부가 가져왔던 가버넌스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우병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것이죠. 그리고 많이 여성들의 지위나, 그리고 유명한 여성들이 많이 생기면서 각 분야에 여성의 지위 향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는 135개 중에서 107위의 성격차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1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주류의 방향 중에 또 가장 지금 돌봄에 있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정책에 있어서 MB가 이야기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교육 지원에 있어서는 이것이 오히려 시설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권장하고 그들에 대해서 안전 문제, 건강 문제가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3, 4세 어린이, 그 다음 5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이제 지금까지 6명의 후보자들의 개별 질문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진짜 주도 상호 토론이 시간이 될 텐데요.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끼리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는 상대 후보 2명에게 1분 동안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은 두 후보는 각각 1분 동안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한 후보가 다시 1분 동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받은 두 후보가 각각 30분씩 재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후보들이 어떤 질문을 던질지, 또 상대 후보의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할지 무척 흥미진진한 시간입니다. 질문과 답변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김수진 후보께서 나순자 후보, 윤금순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어렵게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전 정책이 넣으리라 예상을 했는데, 이미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라든지 무상의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상의료는 제가 같은 어떤 내용인데, 실제로 무상의료 길은 굉장히 길고, 어떻게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예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순자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상의료가 어떤 모양인지를 듣고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윤금순 후보님은 저희들 농업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량의 자급자족을 해결하실 뿐입니다. 근데 여성 문제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젊은 여성을 양성하는 2030 참여 보좌관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답변 주시죠. 네, 제일 쉬운 대답하기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성은 6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병에 걸리거나 또 오래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가 비싸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3명 중에 1명이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본인 부담금을 지금은 40%인데 10%로 줄이고, 그리고 1년에
본인 부담금의 총액을 100만 원으로 상한제를 두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무상의료의 상이고요. 그럼 이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건데 많은 이렇게 논란에 조금 차이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35조인데 여기에 14조만 더 덧붙이면 됩니다. 근데 민간의료보험도 12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가 현재 16%를 부담하고 있는데 30%로 부담을 늘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들이 조금의 의료비 인상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뭐 여성들이 정치를 모른다 이런 편견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여성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참여보좌관제는 그 젊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그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는 이제 20개월 의원실별로 20개월의 그 인턴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턴 보좌관으로 이 여성들을 채용을 해서 그들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법 제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정치에 그 정치인으로 이후에 참여의 기회와 그 실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 재발론 있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무상의료는 좋은데 저는 병원 경영에 직접 17년간 있은 사람입니다. 병원이란 구조의 경영과 무상의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윤검신 후보님은 2030의 보좌관 제도 자체가 지금 인턴 제도와의 어떤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병원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가가 행위별 수가입니다. 그래서 치료 하나하나에 수가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병원이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치료를 엄청 많이 과잉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병원비가 더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는 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총액 예산제나 포괄수가제로 전환을 해서 이 지출 낭비 구조를 바꾸자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2030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그 인턴 보좌관제를 활용해서 이 여성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2030 여성들을 이 인턴 보좌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여성들에게 기회를 줘서 이후 정치인으로 육성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상호 토론 어떠셨습니까? 예, 색다른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는 윤난실 후보께서 황선 후보, 김수진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 두 분 공약 잘 봤습니다. 먼저 황선 후보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 또 그 777 대박 전략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경협에서 얻어지는 이익들, 이것들이 남과 북 모든 민중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특정한 어떤 개별 기업이나 대자본의 이윤으로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진 후보님께 질문 드릴 것은요. 질문을 제가 좀,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됐군요. 김수진 후보님은 뭐 여성 의료복지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이것에 좀, 특히 무상의료와 관련해서는 단계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네.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 경제협력을 보면 지금까지도 좀 대기업 중심으로 왔던 것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윤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지금 점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다른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이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 정당이 집권 뭔가 수권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집권을 해서 이런 그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해야 사실 남북간 그 통일의 어떤 이윤 이런 것들도 민중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또 777 대박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부분 중에 하나는 합작 기업입니다. 그 주요 산업을 공공 소유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요 산업의 공공 소유화 이것이 저는 남북 경협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김수진 후보님. 무상의료 정책과 가장 병행해야 될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좋은 의료를 받을 권리입니다. 그는 사람이 살 권리예요. 그래서 저는 무상의료를 정책으로 내셨지만은 절대로 서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경영의 어떤 병원 경영의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제일 먼저의 길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서울시의 그 시립병원의 공개된 회계자를 본 적이 있는데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공립병원의 회계자료를 지금의 수준보다 좀 더 올려서 국민들과 같이 분석하고 원가 절감하고 그걸 통해서 공공의료 확대시키고 그 금액을 통해서 무상의료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좋은 의료를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간단한 재발론 주시면. 그래서 남북 경협은 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공약도 같이 주신 걸로 알고 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협력공사에서 경협을 할 때 친노동협약, 친환경협약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김수진 후보께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좀 못 하셨는데 시간 때문에 저는 여성 문제의 핵심이 여성의 빈곤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50%, 남녀의 임금 격차로 봤을 때 여성 임금은 60%.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은 30초입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노동협약, 친환경협약은 진보정당이 주도하는 남북관계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통합진보당은 추진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 빈곤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30초에 대답하기 되게 힘든 문제고 끝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물론 30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또 이게 토론의 한계입니다. 이번에는 나순자 후보님께서 오웅만 후보, 윤난실 후보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웅만 후보님께서는 제주도 여민의 대표를 맡으시면서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싶으신지 저도 제가 일하는 보건의료노조의 80%가 여성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난실 후보님은 재벌 잡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정말 신선하고 너무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을 규제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또 해체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어떻게 해체를 하실 건지와 관련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우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2009년부터 중앙정부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죠. 원래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정착해서 실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호나 선언적으로 아니라 성인지 예산에 따른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당에서도 밝혔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일과 돌봄이 가능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대하고 이 보육의 내용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구축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의 빈곤의 문제인데요. 지금 비정규직으로 70%가 여성이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많은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재벌 문제는 뭐 이제 새누리당까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경제민주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한국의 재벌이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희 씨가 갖고 있는 삼성내 지분이 0.44%입니다. 가족 다 합쳐다 1% 조금 넘는데요. 이걸로 207조에 이르는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벌 개혁의 핵심은 역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싶고요. 재벌 해체 이거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통합진보당의 핵심적인 공약이기도 하고 저는 계열 분리 명령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희 씨가 삼성자동차 만들어서 실패한 것 이런 책임들이 다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 밖에 금산 분리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가야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경제가 선순환되고 골목 경제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나순자 의원님 제발 1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홍만 후보님, 아이 잘 키우기, 키울 수 있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래야 저는 저출산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윤난실 후보님은 재벌 해체보다 재벌 개혁이 맞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재벌론에 대해서 답변은 30초입니다. 네,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지 MB정부가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4세의 아이들에게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5세의 아이들에게 20만 원씩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런데 오히려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3, 4세인 경우가 참 많고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은 꼭 시설로 가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볼 것인가,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맞는 지적이시긴 한데 역시 우리 공약은 해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30대 재벌들이 의회 권력이나 행정 권력 위에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벌을 해체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약에 30대 재벌 기업을 3,000개로 분리하자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선 후보께서 윤금순 후보, 나순자 후보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윤금순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력을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그 국제연대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대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 좀 해오셨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 경험이 통합진보당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순자 후보님께는 후보님께서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멋진 슬로건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와닿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노동 존중 사회란 어떤 사회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활동에 주력하실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주시죠. 저는 2004년부터 비약간 페시나라고 하는 국제농민연대 조직에서 조직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홍콩에서 WTO 5차 강요회담이 열렸을 때는 세계에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쟁단이 모여서 대단히 성과적으로 투쟁을 했고 그 이후로 WTO는 사실상 현재까지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세계 투쟁 본부장으로서 이 투쟁을 진두지휘했었는데요.
이러한 경험들이 대단히 소중한 경험으로 저에게 자리 잡아 있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지금 남미 세계 각처에서 진보 정권들이 민중운동 진영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권을 획득했을 때 국제 외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외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만들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세계화 시대의 소중한 당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답변 주시죠. 노동존중 사회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그리고 인간다운 노동 조건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즉 노동 상권이 보장이 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최장 시간 그리고 산재 왕국의 오명을 벗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통합진보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 친화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현재 10%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20%로 확대를 하고 또 단체 협약의 적용률을 50%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선 후보님. 네, 제발론 주십시오. 여성의 삶이 요즘 더 많이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국제연대 과정에서 좀 가장 바람직한 어떤 그런 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사회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 하고요. 예. 네, 나순자 후보님. 여성 노동 존중. 사실 노동 존중 이 중에서도 여성 노동이 처해져 있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꼭 해결돼야 하는 복지 부분에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은 30초입니다. 시간 지켜주십시오. 네, 윤금순 후보님. 네. 세계화에서 가장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고 특히 여성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중운동들이 또 특히 정치에서도 여성 농민을 중심에다가 세우는 여성 농민들의 어떤 고유한 토종 종자 지키기라든가 식량 주권 활동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세워주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나쁜 일자리에는 다 여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차별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우선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또 임금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옥만 후보님의 차례입니다. 김수진 후보님, 황선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진 후보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진 후보님은 같은 통합진보당이고요.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개혁당 시절부터 참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에 이르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셨고 여성 할당제 실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임해온 걸로 제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수진 후보님께서 만약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런 여성 관련한 법이나 법의 제정이나 혹은 개정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선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동안 강정의 해군기지 문제가 연일 계속적으로 쌓아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안 사안으로 전국적으로 부상이 된 문제이기도 하죠. 지난달 MB 정권이 4주년 평가하면서 해군기지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도저식으로 구름비를 폭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황선 후보님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네, 1분씩 답변 주십시오. 가분한 친사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성단체 예산을 확대시켜서 여성 활동가를 확대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시급한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가사노동보호법입니다. 지난 6월에 MB 정부가 ILO에 가서 가사노동법을 발의했을 때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찬성으로 끝나고 이것이 우리의 한국 사회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보호법이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과 인권 문제, 또 숨어 있는
오픈되지 않는 여성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성 가사노동 노동법을 꼭 국회에서 실현시키겠습니다. 네, 황선 후보님 답변 주십시오. 강정 기지를 두고 정부에서는 대양 해군을 위한 그 기지가 될 것이다. 뭐 자주적인 해군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얼마 전에 CNN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미국의 기지다, 미군의 기지다라는 것이 CNN 방송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가 그 미국의 유명한 환경운동가, 평화운동가가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강정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한국 정부가 라고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더니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무엇라고 대답을 했냐면 미국에게 물어봐라 라고 대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강정에서 지금 강행되고 있는 이 해군기지라는 것이 사실상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문제는 자주권이다. 그래서 저는 또한 통합진보당 같은 탈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네. 것입니다. 제 발로는 1분입니다. 네, 홍만 후보님. 네, 김수진 후보님 좋은 정책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성활동가 양성이라든지 가사노동보호법 못지않게 일과 가정, 그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돌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되고 교육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듣고 싶고요. 황선 후보님은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왔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당선되셔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제주도 출신인 제가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각각 30초입니다. 아이들의 육아 문제는 모든 인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육아 휴가제가 남성 육아 휴가제가 만들어졌지만은 활동 2010년 전에 한 1000명 정도밖에 아닌 구조입니다. 지금 많이 지금 사회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남성 그 휴가 할당제를 꼭 주장하고 싶습니다. 할당제 하겠습니다. 네, 황선 후보님. 제주도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홍만 후보님께서 꼭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황선도 꼭 당선을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윤금순 후보께서 질문하시는 순서입니다. 윤난실 후보와 오홍만 후보님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후보께서는 진보신당의 부대표 시절에 진보동당의 통합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그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긴 했지만 당 안팎의 걱정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내적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그 비례 후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홍만 후보께는 그 제주도민들과 이제 전국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또 야당 대표들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MB 정부가 지금 아름다운 구럼비 바위를 그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홍만 후보께서 이제 제주도 의원 시절부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오셨는데 이후에 4월 총선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전국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향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주시죠. 네. 어렵게 통합을 했습니다. 근데 당원분들 아직 마음 한구석에 걱정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의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께서도 잘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염려하시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통합진보당의 통합은 아직 미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진보신당과 녹색당, 국민들 보시기에는 진보정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의 맏형으로, 맏언니로 지속적으로 통합 추진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오정돌 스님께서 우리 총선 승리 전진대 오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납니다. 벌을 합봉했는데 다 죽어버리더라. 한지 하나를 넣는 그런 지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비례 후보들이 통합진보당을 대표해서 원내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통합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 주십시오. 그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인권 유린 사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라는 것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반드시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정청문회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반드시 견인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론 질문 주십시오. 1분. 네. 저기 윤급순 후보님 질문, 반론 질문 1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1분 동안 질문하고 1분 동안 답변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자 주도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생중계를 지켜보시는 당원 지지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예, 이제 토론은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중에 6개의 질문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질문지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후보들이 하나의 번호를 선택해서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윤난실 후보님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니까 첫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통합진보당 공약에 19대 국회 개원이 하자마자 이명박 정부를 국회 청문회에 내세우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만약 본인이 청문위원이 돼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입니까? 네. 벌써 저도 기대가 됩니다. 청문위원으로 이명박 정부의 여러 실책들을 국정조사하고 또 청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일 것 같고요. 그 기회를 당원 여러분께서 꼭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측근 비리 관련해서 이 부분만큼은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고 또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핵심적으로 짚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4대강 문제입니다. 2년 만에 온 국토를 사실 난도질 해놨습니다. 이걸 회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4대강 문제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부분들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순자 후보님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나순자 후보님. 저도 기호 6번이기 때문에 6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나순자 후보님이 6번을 선택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국회의원 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꿀 통합진보당 예비 국회의원다운 비책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가장 인식이 안 좋은 게 왜 국회는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가장 안 좋더라고요. 저희는 소수당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았을 때 저는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민들과 국회 의정활동, 국회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그만큼 활성화가 됐을 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선 후보님 번호를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 3번 하겠습니다. 네, 3번을 선택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를 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쉽고도 어려운가요? 아니요, 저는 아무래도 그 전화하기 전에 인터뷰가 최도할 것 같아서 일단 저의 그 반려의자, 동지,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는 8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 이제 신혼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오랜 수배와 구속을 끝내고 작년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함께 그 모진 길을 같이 걸었던 우리 남편에게 당선 소식을 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옥만 후보님 번호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번. 네, 5번을 선택했습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특히 희생하고 사퇴해야 하는 후보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며칠 전에 어렵사리 야권연대가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퇴임하는, 물러서는 후보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후보를 만나서 소주잔도 기울이면서 위로를 했는데요. 내일이면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아직 젊었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을 위한 지도부의 결단을 믿고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하고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금순 후보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을 선택했습니다. 제주 강정 구름비를 지켜주세요. 4월 11일 당선되고 나서 공사를 맡겠다고 하면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구름비 파괴를 막기 위해 4월 총선 전까지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구름비를 막기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제주도의 도민들과 또 그 전국에서 몰려가서 함께 투쟁하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고, 그리고 그런 제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알려내서 전 국민들이 왜 구름비를 이 아름답고 정말 오랜 세월 그 제주도민과 함께 해온 천연적인 우리의 문화유산이죠. 자연유산을 이렇게 깨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지켜야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제주도 분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 같은 투쟁을 통해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껏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택권이 없네요. 김수진 후보께서는 4번입니다. 같습니까? 네. 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대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편히 되리라 생각하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해서 하지 않겠다는 거는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냥 집에서, 과거에는 집에서 누워서 놀고 있었습니다. 있은 시간도 많은데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구름비를 가보니까 국회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에 대한 힘이나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를 같이 지키고 그냥 울분하고 있는 그 주민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그들한테 힘이 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한테 해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직접 앉아서 같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분 모두 사전에 이거는 질문지를 안 줬는데 답변을 모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SNS를 통해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의 통합진보당 후보들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준비된 토론을 모두 마치고 각 후보님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미처 못다한 말씀을 많을 겁니다. 각 후보님들께서 2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못다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진 후보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에 강정마을에 있었습니다. 6일 밤 구릉비 폭파에 대한 정보를 듣고 난 뒤에 당일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혹자는 저보고 투쟁을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투쟁하려고 간 게 아닙니다. 제가 구릉비를 간 이유는 그 아름다운 강정마을의 구릉비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꿈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는 원칙과 상식이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김수진이 지키고 싶은 것은 강정마을의 구릉비만은 아닙니다. 매번 생활 속에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가슴 아픈 순간순간을 맞이합니다. 소외된 여성들, 불합리한 노동구조, 그 다음에 길을 서성이는 실업자들, 그 다음에는 제대를 하자 말자 등록금이 없어서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죽은 대학생 이야기,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원칙과 상식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수진, 이러한 모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주십시오. 김수진이란 여성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많은 소외된 사람과 여성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기호 4번 김수진,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성과 거리거리에 맞이하는 아픔을 줄이도록 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인 구름비를 지켜서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 그리고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윤금순 후보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저는 여성농민입니다. 여성농민은 씨 뿌리고 가꾸고 거두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와 철학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됐을 때 이 사회가 제대로 올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 당의 지도력이고 민중과 서민과 함께하는 그런 지도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는 다양하고 통큰 그리고 통합적인 지도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년에 이알라라고 하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부와 비아캄페시나가 같이 운영하는 농업생태학교 조인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결과를 가지고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것을 유엔이 기후변화 대안으로 가져갈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당이 대안과 실천이라는 것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대안과 경험 실천을 확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앞으로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고 당이 집권으로 가는데 제가 기여할 역할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5번 윤금순입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옥만 후보님 마무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통합진보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먼 길을 돌아 만나서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세 주체의 문화적 차이, 정서적 차이, 그리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기에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의회 권력과 정치 권력의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바야흐로 진보 집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지난한 과정들, 우리의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첫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기반 위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하는 참여정당의 모습, 그리고 시민들이 유쾌하고 발랄한 선거문화, 참여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정당,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기호 8번인 제가 앞장서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강정 해군기지의 문제를 유일한 제주도 출신인 제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주도는 전국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지위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방 출신인 제가 국회의원이 만약 된다면 이 자체가 진보이고 우리의 미래 비전이고 99%를 위한 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동의 과정에 당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호 8번 오응만 기억하고 지지하여 주십시오. 꼭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황선 후보님께서 마무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청춘 시절에 휴전선을 돌파한 경험이 있습니다. 48년 김구 선생님이 걸었던 길, 그리고 80년대에 임수경 언니와 문익환 목사님이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대표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5개국을 거쳐서 평양에 가고, 그리고 휴전선을 돌파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분단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 분단의 아픔을 잊지 않고 살고 있다. 이런 것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때 했던 분단선을 넘어가는 그 걸음, 그때의 그 마음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5년도에 평양에 합법적으로 방북을 했을 때 제가 만삭의 임신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통이 와서 평양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쪽 여성이 합법적으로 평양에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제가 그 아이를 안고 분단선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때 남과 북의 정부가 모두 꽃다발을 주면서 축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지금 통일동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노동당에서 통일위원장으로 다른 정당들이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할 때 남북관계가 어떻든, 그리고 정치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정당 교류, 남북 정당 간 교류를 이어오고 끊겨지면 다시 잇기 위해서 노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서 45년도에 좌절되었던 자주적인 정부를 수립하는 그 꿈을 향해서 앞장서서 달려가겠습니다. 통일이 출구입니다. 9번 황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순자 후보님 마무리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 후보님들이 모두 다 훌륭하시고 국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구나라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2012년은 국회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노동과 정치의 새로운 만남으로 2가지 일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80만 민주노총이 8월 말 투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살자 일십 백 투쟁을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10개의 법안을 국회 개원 100일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투쟁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과 당원의 힘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무상의료 일십 백 운동을 통해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본인 부담금 10%, 그리고 1년에 본인 부담금 총액 100만 원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의 공식 후보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가 조직적으로 결의한 후보입니다. 노동 후보, 여성 후보, 의료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노총 후보, 노동자 후보가 반드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난실 후보님께서 마무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새벽 야권연대 타결 소식을 듣고 이제 국민들께 약속을 지켰구나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58곳의 우리 후보들이 뜻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58곳의 용태한 통합진보당 후보들을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7, 18일이면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 위한 단일 후보 경선에 들어갑니다. 76곳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후보님들께 기필코 야권 단일 후보가 되시라고 힘차게 응원드립니다. 선거운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전화드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아직 온 마음으로 통합진보당의 지지의 마음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계십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여전히 숙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진보 집권 시대를 열겠다는 것 통합진보당의 당면 목표입니다. 듣는 진보, 성찰하는 진보, 변화해가는 진보, 국민 여러분의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딱 부러지는 원내 활동, 가슴을 울리는 현장 활동으로 당원 여러분과 함께 진보 집권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그 앞자리에 국회의원 윤난실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호 8번 윤난실을 지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6분 후보님의 마무리 연설까지 오늘 토론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45분입니다. 아마 우리 당원들께서 후보님들의 지금 상호 토론과 또 여러 연설을 듣고 아마 어떤 분을 어떻게 지지해야 될지 결정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여성명부 토론에 이어 잠시 오후에는 5시부터 장애인 명부 후보자 토론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토론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 투표는 내일 모레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 명부, 여성 명부, 장애인 명부를 통틀어 한 표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19대 국회의원을 당원 손으로 뽑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 2012년 진보의 선택 통합진보정당 제19대 총선 비례대표 여성명부 후보자 토론을 시청하셨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